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 어, 파이썬 스터디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번에 클래스 공부하셨을 건데 혹시 공부하시면서 질문 있으셨던 부분 있으실까요? 전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 주에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저도 딱 절반 정도 제대로 본 것 같은데 질문 생기면 따로 연락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긴 봤는데 네. 뭔가 되게 함수 배웠던 거랑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직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민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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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원래 오늘 뭘 하려 했냐면은 클래스가 좀 어려우니까 클래스에 대해서 좀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스오퍼 파이썬에서. 그러면 그거를 한번 준비해온 대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네, 화면 네. 공유 좀 좋아요. 풀어주실 수 있나요? 음, 네, 네, 이제 되실 거예요. 네. 이거 화면 이제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무슨 예제를 보여드릴 거냐면 이 점을 하나하나 찍는데 랜덤을 이용해서 일정 확률로 다음 점이 찍히고 그다음 여기서도 4분의 1 확률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해서 다음 점이 찍히고 그 다음 점도 또 4분의 1 확률로 계속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걸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초반에 배웠던 포르브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 클래스 배웠을 때 점프 투 파이썬을 배웠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거기 있는 예제를 따라 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따로 이렇게 더 그래스오퍼 파이썬 공부하다가 그 예제로 클래스를 써서 그걸 풀어주시길래 아, 이때 이제 제가 좀 클래스가 좀 더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고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일단은 먼저 포르브로 한번 이걸 만들어 볼게요. 얘네는 꺼줄게요. 그리고 음, 그래서 파이썬 컴포넌트 열어주고요. 이거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음, 먼저 우리가 하려는 게 4분의 1 확률로 랜덤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랜덤을 불러올게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p에다가 rs add 포인트를 해주고 x, y, 0을 할 건데 우리가 이때 일단은 z좌표는 빼고 일단 2D로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어, 점 하나가 있으면은 4분의 1 확률로 어, 위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밑으로 가니까 여기를 만약에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x로 플러스 1이고 이쪽으로 가면 x로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0이면 이쪽으로 가면 y로 플러스 1이고 y로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한번 제가 지금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은 어 우리가 일단 포인트를 몇 개를 만들어 줄 건지 그 횟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을 정의하는 찬스를 정의해 준 다음에 이거를 r.random int 0에서 3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찍히냐면 얘는 프린트 해준 다음에 여기를 한 5회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0에서 3까지 찍히거든요. 0에서 3까지. 그래서 0, 1, 2, 3, 4 해서 만약에 0이 뜨면은 X 방향으로 가게 하고 1이 뜨면은 X에서 마이너스 1로 가게 하고 2가 뜨면은 Y에서 1로 가고 3이 뜨면은 Y에서 마이너스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각각 4분의 1 확률이 뜨도록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0이라면 X는 1이다. X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줄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먼저 앞에서 저희가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여기서 X라는 변수가 선언이 안 되는데 X는 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X가 없어서 오류가 날 거니까 맨 처음에 X는 0, Y는 0 해준 다음에 X는 플러스 1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1이라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X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그 X 값이 계속 여기가 저장이 되겠죠. 계속 이게 레인지가 타임으로 해가지고 그 반복이 계속 될 때마다 만약에 0이 뜨면은 X는 1이 더해지고 1이 뜨면은 마이너스 1 되고 만약에 2가 뜨면 X에는 변화가 없고 3이 뜨면 X에 변화가 없고 해서 계속 이게 계속 더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계속 여기 좌표값이 되겠죠? 이거를 그리드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그리드 한 칸 한 칸이 전부 다 좌표가 1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좌표가 X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0이었다가 만약에 0이 뜨면은 0이었는데 플러스 1 돼서 여기 X좌표 1이 되고 만약에 찬스가 1이 돼가지고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기가 0, 다시 0이 될 거예요. X는 1이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 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Y좌표까지 계속 가볼게요. 쭉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의 그런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P를 만들어야겠죠. P를 만든 다음에 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얘를 어떤 리스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리스트는 포인트 리스트에서 PTS를 해주고 PTS에 append 해준다. 이렇게 루프가 돌 때마다. 그리고 여기 타임이 우리가 지금 선언이 안 돼 있으니까 타임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타입 인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이렇게 하면 아마 지금 거의 돌아갈 거예요. 돌아갔는데 이제 마지막 A에다가 이 포인트 리스트를 할당해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포인트가 나와요. 근데 이걸 개수를 바꿀 때마다 계속 이게 바뀌니까 우린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random.seed 해서 seed 값을 넣어줄게요. 그럼 seed가 만약에 똑같아지면은 이 랜덤 값은 계속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개수만 이렇게 되면 개수만 변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for로op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걸 이제 커브를 연결해줘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걷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게 시대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고 이걸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걸 이번에 클래스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같이 보면서 왼쪽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클래스를 랜덤을 불러와야겠죠. 랜덤을 불러온 다음에 클래스를 선언해 줄게요. 이게 사람이 걷는 거랑 비슷하니까 워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def init self 이거를 지금 처음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점프 투 파이썬에 나왔을 건데 저도 이게 처음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고 사실 아직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어떻게 쓰는지만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forloop에서는 밖에다가 x는 0, y는 0 선언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클래스의 이 변수로 선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self.x는 0. 똑같죠? 여기랑 여기도 0으로 해줬던 거니까 여기도 0으로 똑같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게 아까 전에 했던 게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였죠. X좌표와 Y좌표를 받아서 그거를 똑같이 해볼게요. 포인트 만드는 함수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P는 rs.addPoint x, y, 0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x 값과 y 값이 우린 지금 주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self.x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self.y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x 값이고 y 값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얘를 또 해줘야겠죠. 얘를 업데이트라고 이름 붙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들고 올게요. 이렇게. 들고 오고 인덴테이션을 해준 다음에 지금 아마 거의 다 맞은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거를 self.x로 해줘야겠죠. self.y 하고 그러면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고 여기서 이 p 값을 리턴을 해줄게요. 리턴을 하면은 이 포인트 워커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포인트 함수를 실행하면은 p가 이제 리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혹시 공부해 보셨거나 이제 공부하실 거라면 이제 아시겠지만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은 변수 이름에다가 워커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는 이제 워커의 인스턴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forloop을 똑같이 돌려줄게요. 타임 이제 횟수를 몇 회만큼 할 건지 해주고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이 seed를 먼저 제일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클래스 바깥에다가 여기 정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forloop에서 포인트를 만들기 전에 이거 확률을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이게 포인트를 만드는 함수고 이게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니까 확률을 계산을 할게요. 이걸 쓰는 방법은 w.update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만드는데 w.point 이렇게 하면은 함수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리턴 값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겠죠. 이거는 좀 헷갈리지 않게 pt로 받아올게요. 그러면 이 w.point의 결과값인 이 p가 여기 리턴이 되어서 이 값이 왼쪽으로 복사가 돼서 pt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pts라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pts에다가 pt를 append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는 pts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똑같이 얘를 seed로 해주고 인티저 타임으로 해주고 인티저 하면은 위에 거는 이제 비활성화 했고요. 밑에 거를 보시면은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위에 것도 활성화 시켜도 됐다. 지금 뭐가 다른데. 횟수를 줄이면은 똑같이 줄어들고 지금 뭐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결과는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수정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얘는 forloop이고 얘는 클래스고 제가 이거를
저번에 한번 그 파일로 공유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거기서 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걸 똑같이 이 코드들을 첨부해 드렸으니까. 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셨을까요? 그러면 그 클래스는 이 함수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음, 좀 뭔가 이 워커라는 거를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종속되는 거, 함수들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한 함수들이.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클래스 자체를?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뭔가 함수랑 네. 함수를 선언하는 것 그 위에서 배웠을 때는 그냥 이런 거는 이제 그 뭔가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다 생각해서 조금 이해가 됐는데 클래스를 제가 좀 더 깊게 안 해서 그런지 이건 왜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리면요. 만약에 네, 저희가 그 W 이걸 제로라고 할게요. W 네, 제로라고 하고 얘도 W 제로, W 제로 바꾼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워커를 W 제로라는 워커를 하나 만들었는데 만약에 W1이라는 워커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그냥 클래스를 음, 썼으니까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여기다가 똑같이 그냥 W1점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거기도 뭐 PT2, PT1, PT0, PT0는 W1 점 포인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워커가 두 번이 실행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포르브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전체 코드를 다 복사해야 돼요. 다 복사해서 음, 여기다가 붙여 넣은 다음에 이 변수를 얘도 W1, X1, Y1, 그다음에 찬스도 네, 찬스는 이미 위에서 다 돌아갔을 거니까 여기 밑에서 딱히 바꿔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PTS도 PTS1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게 한번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워커라는 기능을 하는 포룹이라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아마 데피니션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클래스를 쓰면 이렇게 그냥 인스턴스로 만들어주면 끝이다. 그냥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점프 투 파이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 클래스의 장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장점도 많다고는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우리 네, 동진님 너무 그 이제 예제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학생분들이 보셨을 때 확실히 뭐가 어떤 식으로 코딩이 되는구나,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하는구나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좀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네, 추가로 좀 첨부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레벨 말고 좀 더 상위 레벨로 올라오면 결국엔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왔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는 방식들은 그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뭘 선언하고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해. 그 다음에 나와서 정보값을 받아서 요거하고 요거해. 이렇게 이제 순서를 기술하는 걸 절차 지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 하면은 어떤 복잡한 문제들 쪼개가지고 어떤 그 커즌 이펙트, 그러니까 이제 어, 이렇게 되고 이걸 받아서 결과물을 여기다 놓고 또 어떻게 보면 함수 형식으로 이제 많이 설명이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그 CS 쪽 공부하시다 보면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그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죠. 객체 지향. 예, 그래서 지금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객체 지향을 구현하는데 뭐 다른 여타 프로그래밍에서도 예를 들면 뭐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자바, 뭐 러스터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서도 객체 지향 패러다임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그 그러니까 절차 지향에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고 기술이 편한 것들도 있지만 특정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문제를 기술한다 하더라도 절차 지향으로 했을 때 더 간결해지고 더 복잡도를 아주 그 인간의 직관으로 할 수 있게끔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령 지금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지금 한번 파이썬 파일 열어보겠어요. 그 클래스로 만들었다는 거. 절차 지향으로 만든 거 빼보고 그 다음에 양쪽 동일하게 띄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마우스 휠 해가지고 줌 아웃을 해봐요. 그 텍스트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절차 지향으로 문제들을 기술한 케이스인 거죠. 포인트가 있고 확률적으로 그 포인트들을 만든 다음에 얘를 어펜드를 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친다면 왼쪽 같은 경우는 그 15번째 라인부터 시작하는 워커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즉 뭐냐면 객체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정보 데이터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액션이죠. 어떻게 보면 함수로 볼 수 있죠. 이것들을 미리 선언해 놓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것들은 36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복잡도를 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복잡도를 데이터와 저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함수로 해가지고 묶어놓은 거죠. 네, 약간 뭐 인캡슐레이션은 약간 좀 더 깊이 있는 의미긴 한데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문제 기술 방식과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내느냐의 방식이다. 절차로 갈 거냐, 객체 지향으로 갈 거냐,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어떤 때는 무조건 절차 지향으로 가는 게 좀 더 편해요. 어쩔 때는 객체 지향으로 문제를 기술하는 게 복잡도를 다루고 좀 더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코드를 짤 수 있다. 지금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수순에서는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정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준님. 혹시 그러면 더 추가 질문이시나 이번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더 있으신가요? 그럼 없으시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동준님 말씀대로 이번 주는 이번 주로 좀부터 파이썬이 끝나잖아요. 스터디 분량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그때 그래스오버 스터디 어떻게 할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정민님 그때 없으셨죠? 지난주 회의 때. 아닌가? 네, 저번 주에 못 왔어요. 네네네. 그때 저희가 그래스오버 스터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동주님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그래스오퍼 라이노, 그래스오퍼 그 파이썬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래스오퍼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게 약간 방향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 파이썬 스터디의 약간 연장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따로 개설할지, 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민님도 그래스오퍼 스터디 관심 있으시면 지금 그러니까 방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네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관심 있다고 하셔가지고 지난주에는 약간 이 스터디가 그대로 갈 것 같아서 일단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중간에 잠깐만 하나만 좀 첨언할게요. 지금 동준님께서 어떻게 보면 깃발을 들고 파이썬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쭉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라운드를 지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준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웹이라든지 어디다 어쨌든 아카이빙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소 같은 것도 우리 웹사이트에다 올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스터디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유우님이라든지 이제 동료님 지선님 같은 경우는 정민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주님이 깃발을 꽂아 놓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다. 그래서 속도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해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본인이 이제 하는 방식과 본인의 속도감과 본인의 인터레스트를 맞춰가지고 약간씩 동중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에 맞게끔 바꾸면서 계속 아카이빙 해 나가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리포트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저 이만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모자라서 이걸 좀 더 공부했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해서 리포트를 해주면서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본인만의 스터디 플랜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일주일이 됐던 2주일이 됐던
리포트를 해주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되는 거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서로. 왜 스터디 같은 거 과제 안 해오면은 뭐 이렇게 벌금 내듯이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모니터 해주면서 으쌰으쌰 해주는 거고, 동준님 같은 경우도 그것들 계속 키워나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본인 관심사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 링크를 모으고, 그게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또 도움이 되고, 그 컨텐츠는 여러분들 거고, 어떤 이런 선순환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런 스탠스를 좀 갖고 다음 스터디도 이제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동신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동신님 이번 주 스터디에 뭐 질문하실 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제가 시간상 제 스터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동주님이 그 활용 예제하는 설명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거는 유튜브에 올리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스터디 방향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네. 얘기 나왔던 게 뭐 이제 활용 예제로 넘어가자, 뭔가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간단한 거라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뭐 저는 그래스호퍼로 이제 연장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혹시 이제 의견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향에 대한? 특히 동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저희 구글 독스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해놨었거든요. 이거 혹시 네, 공유해서 같이 보면서 한번 봐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이쪽은 이제 저희 파이썬 스터디 한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진행해왔던 방식을 토대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정리 좀 해놨고, 그다음에 앞으로 스터디하면 좋을 거 여기 그래스호퍼 스터디나 그래스호퍼 파이썬 스터디로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놔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스호퍼 파이썬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약간 그 내장 컴포넌트를 그래스호퍼 안에 있는 내장 컴포넌트 뭐 포인트 만드는 컴포넌트라든가 뭐 컨투어링 하는 컴포넌트라든가 뭐 그런 내장 컴포넌트들을 그 그래스호퍼 파이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스터디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라이너 스크립트 신텍스 같은 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해가지고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스터디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를 스터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전부 다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 함수인데 이거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대충 저만의 언어로 요약을 하고 인풋 뭔지 리턴 뭔지 그다음에 예제 간단하게 적어놓고 해서 이렇게 스터디 해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다 같이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해서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 서로 알아보기도 쉽고 빠르게 그 지식의 양을 누적해서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좀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스호퍼 파이썬 스터디를 하면은 약간 그래스호퍼 스터디라기보다는 그냥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만 함수만 좀 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 또 와서 생각해 본 거는 굳이 이걸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스호퍼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스호퍼 파이썬 스터디보다는 좀 더 그 약간 로직이라든가 알고리즘 같은 거에 좀 집중하는 스터디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래스호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다고 제가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그런 베이직 같은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되면은 소수의 인스트럭터가 약간 강사 역할을 해가지고 강의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게 이렇게 공부 자료가 참 많거든요. 어, 이렇게 유튜브에 강의 영상들이 참 많은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대부분이 좀 영어 강의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이긴 한데, 만약 영어 강의가 좀 불편하시다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많은 강의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하는 강의는 이거고요. 이게 아마 계속 제일 그 커리큘럼도 좋고 가장 그 체계적인 것 같아서 잘 짜여져 있고, 그래서 전 이 강의를 제일 그 많은 강의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한국어 강의도 좀 있었는데 대신에 이것 좀 짧아요. 그 양이 좀 짧아서 그 전체를 좀 베이직을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일단 한국어 강의니까 넣어놔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도 이제 한국어 강의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앞에 있었던 한국어 강의에 더해서 좀 더 보충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을 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 넣어놔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직을 공부하는 스터디가 하나 있을 거고, 그래소퍼를 스터디하면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그냥 예제를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 해보는 스터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스터디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봐도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음, 예를 들면은 어떤 이런 여기 많이 나와 있는 형태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따라해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것들 컴포넌트 이 사람이 이 컴포넌트 썼네, 나 똑같이 써야지 하고 하면서 이제 컴포넌트 이름에도 익숙해질 수 있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데 어떤 컴포넌트 써야 되는지, 또는 이 컴포넌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걸로 좀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런 베이직을 공부 안 하고 무작정 예제만 계속 따라 해보면 실력이 안 늘겠지만, 이런 베이직도 공부하면서 예제도 같이 하면은 어느 정도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같이 나와봤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일단 좋네요. 그래스호퍼 스터디랑 그래스호퍼 파이썬 스터디를 이제 나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했어요. 네. 음, 근데 이게 많이 다른가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스호퍼 파이썬이랑 그냥 아까 방금 클래스랑 폼은 보여주듯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같은 걸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다르면 다르게 스터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방금 제가 보여드린 예제인 것처럼 약간 포문으로도 해보고 클래스로도 해보듯이 그래서포 기본으로도 해보고 그래서포 파이썬으로도 해보는 식으로 스터디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음, 아무래도 이제 막 파이썬을 배웠으니까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약간 아무래도 그 그래스호퍼에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비율은 아마 한 그래스호퍼랑 파이썬이랑 이렇게 한 7대3, 한 6대4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저도 둘 다 병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시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그래스호퍼 위주로 가고 파이썬은 구현해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해오고 그 구현해 오신 분들이 그 로직을 간단하게 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아니면 파일 공유라도 좀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읽어보는 거죠. 코딩을 음, 읽어보는 느낌으로. 그래서 읽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은 그래스호퍼로 표현을 해서 그래스호퍼로는 해결했는데 파이썬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걸 좀 질문할 수도 있고 어차피 똑같은 모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스호퍼로도. 근데 이제 파이썬으로는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코멘트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저는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여기는 적어놓기로는 구분을 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막 파이썬 배웠는데 바로 그냥 그래스호퍼만 해버리면 파이썬 배운 게 좀 잊어먹기도 쉬울 것 같고 좀 아깝기도 하니까 같이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래스호퍼
공부 자료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진짜, 이 유튜브에서 진짜 저도 그 디지트 TV 그 사람밖에 공무원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뭐, 김민철인가? 그분 것도 있었는데, 전 그거까지 못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점프 투 파이썬처럼 교재를 우리가 정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다 지금 그렇죠.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책을 사기도 힘들고 전자판 책을 사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뭐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좀 지금 처리하기 애매하고 이래서 유튜브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전자판 뭐 책 같은 거 하나 사는 거를 동의하시나요? 그 혹시 전자판 아니, 책 하시면 네. 약간 봐두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 그 찾아본 거는 없는데 근데 이게 또 점프 투 파이썬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일반 책보다 되게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또 책을 사버리면 그 굉장히 또 방대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지금 남준님 뭐 링크 하나 어, 공유해 주세요. 튜토리얼 링크. 이것도 어, 동영상 강좌인가요?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 이제 어느 수준, 어느 때 이후인가부터 여기 그라스퍼 사이트에 화면 다시 공유해 주세요. 네네.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그라스퍼 사이트 이제 약간 바뀌고 하면서 이 러닝이라는 쭉 위로 올려보세요. 런인가? 네, 네네. 런 그 저거 안에 되게 다양한 튜토리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게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앤디류라고 그분이 이제 그라스호퍼 프라이머리 이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한국어 번역본도 있고요. 네, 프리미엄. 네. 어, 여기 요걸로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라스호퍼 런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오피셜한 페이지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하나만 잡고 해도 사실 뭐 그나물이 그 밥입니다. 네. 그래서 요 자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속도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기준을 하나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이 일단 기준을 잡고 나머지 분들은 좀 따라오기 힘들고 그러면은 속도감을 좀 늦추고 나는 파이썬 부분은 나중에 할래라고 하면 빼서 해도 되고 그렇게 아,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크게 기준이 있고 개인마다 다른 어떤 러닝 커브가 있고 인트레스트가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죠? 어떻게 내 걸로 만들고 또 나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유님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유님 스타일대로 따라할 수도 있겠고요. 음, 우리 동영님 스타일대로 따라할 수 있겠고 좀 그런 형식으로 좀 플렉시블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네, 말고도 자료 알겠습니다. 많으니까 예제 자료들도 있고 이러니까 보시면 아마 그 사이트만 참조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남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저나 동주님이나 아니면 사용해보신 분들이 조금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같이 배워가는 시기니까 뭔가 딱히 교재를 사서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저희가 좀 사실 뭔가 그 공부를 또 해오고 이러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좀 그러니까 같이 똑같은 범위로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동주님이나 저나 이렇게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또 공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신 분도 헷갈려서 좀, 이 부분은 나도 잘 모른다라는 것들은 또 서로 또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다음 주에 알아오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모이는 거에서. 음, 예. 아니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예제 하나를 큰 걸 잡고, 그, 그거를 그냥 계속 반복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도 뭔가 만드는 모델 하나를, 예제 파일을 그냥 기간은 상관없이 한 달이 걸리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는 다
쓸 줄 알게 되니까. 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주님이 추천해 주신 이 책도 너무 좋고요. 이 책으로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하셨던 기본적으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기본은 좀 있어야 되니까 간단히 예제를 보고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만들었던 거나 아니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거를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예제를 해서 같이 만들어 본다거나 그런 이렇게 한 명이 리드하고, 나머지가 약간 의견을 내면서 따라가는 형식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제나 유튜브를 보면 리드하는 사람이 유튜버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상호 대화가 안 되니까 듣고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 다시 돌려서 듣고 이게 일방적인 대화인데, 만약에 우리 중 한 명이 그걸 리드하면 이게 그래스호퍼를 이미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그게 막 퍼펙트한 그런 방향은 아니더라도 그 리드하는 사람이 우리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그 한 가지 기능을 할 때 조금 더 재미도 있고 좀 더 많이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굳이 한 명을 리더로 정하는 것보다 좀 간단하게 그냥 이번에는 뭐 누가 준비해 올 수 있어요 해가지고 뭐 근데 그래도 이게 한 명이 거의 하게 되겠죠. 그러려면. 그래서 그것도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겠긴 한데 그래서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네. 예.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음, 당연히 이제 실력이나 지금 이해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각 개인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면 그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시간을 너무 계속 또 빼야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음, 각자 하나씩 이제 지금 저희가 6명인가요? 네, 6명이면 이제 6주에 한 번씩 어떤 예제 같은 거를 숙달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하면 좀 부담이 덜 것 같아요. 못하시는 분, 뭐 저도 못하지만 그냥 저도 어떤 예제를 그냥 하나만 그냥 숙달을 해서 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건 따라는 했지만 그쵸.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예, 또 예, 예. 다른 분들이 피드백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 음, 자료가 좀 쌓이지 않을까요? 저 조금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또 자기의 할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하긴 아니니까 만약에 이번 네. 주에 걸렸는데 그분 순서에 걸렸는데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마감주다 뭐 이래서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순서도 언제든지 바꿔도 되고 혹은 혹시 네네, 뭐 몸통 있게. 부탁드려도 되는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유동성 있게 하면 제가 보기엔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네, 좀 이렇게 발표나 이렇게 강의를 리드한다는 게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만 그쵸. 뭐 6주에 한 번 정도로 사이클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직 공부 자료 이런 거는 그냥 개인이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되면 예제 위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이트가 많아서 각자 한번 들어가서 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시작은 다 초반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를 맞아요. 뭔가 저도. 네. 정하기보다는 네, 공부 자료 하나, 예제 하나 뭐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다르게 발표해도 그래도 양이 다양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가 저희 교수님이 유튜브를 올리신 게 있는데 한국어예요. 한국어인데 컴포넌트를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셔서 이거 혹시 한번 이제 괜찮으시면 한번 들어오셔서 어디냐? 재상 목록 중에 그래스호퍼 플러스 플러스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예
매스 컴포넌트부터 해서 싹 다 다뤄주시거든요. 근데 조금 웃기시는 분이셔서 좀 내가 재밌는 유머러스한 분이셔서 조금 들으시면 웃길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쭉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한국어고요. 그 컴포넌트 위에서부터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니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걸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저도 유튜브 찾으면서 이분 영상 봤었었는데, 아, 아, 진짜요? 동훈님 교수님이셨구나. 네. 신기하네요. 되게 재밌으셔서 네, 이분 거 한번 보셔도 이 페이지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냥 루즈할 수 있는데 되게 틀어놓고 그냥 읽기 좋은 한국어니까 어차피 다 들리잖아요, 한국어에서.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처음에 고민할 때 뭘 같이 고민했었냐면 그 여기도 적어놨는데 그 약간 소수의 인스트럭터가 좀 끌어가는 형태가 될 거를 약간 우려하고 좀 다른 형태를 좀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제가 인스트럭터가 될 그런 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제가 인스트럭터가 돼서 강의를 끌어간다면 저는 정말 좋거든요. 저는 좋은데 근데 만약에 저가 없어지고 난 이후로 이제 계속 스터디가 진행되고 계속 다 같이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소수의 인스트럭터가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공부 자료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각자 개인이 좀 스터디 해와서 공유한다거나 하는 걸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나왔던 내용 좋은 것 같아요. 그 약간 돌아가면서 본인이 맡은 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했던 게 너무 이렇게 좀 기초부터 하시는 분들은 기초하자마자부터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음, 대해서 좀 부담이 되고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그렇게 된 네, 그 부분은 아마 좀 양해를 구해주시면 그분은 충분히 저희가 배려해드려서 그 다시 그분이 이제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같이 가면 되니까 부담 없이 하셔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음, 그래스호퍼는 솔직히 그냥 평균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약간 접해본 사람들이고, 나머지 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그래스호퍼가 막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뭐 라이노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이노에서도 그렇고, 뭐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똑같은 방법을 가지만 그래스호퍼 데피니션도 솔직히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난 시간이었나? 그 끝나고 남주님께서 선생님께서 그래스호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막 구조를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고 카테고리를 보고 이거는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이건 어떤 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든가 아니면 그래스호퍼를 열고 왜 탭들을 한 개씩 보세요. 그 이름이랑 모양 생김새. 저는 그렇게 보통 보고 저는 라이노도 명령어 잘 안 쓰고 탭 열어놓고 버튼 눌러서 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라이노 보면 어떤 거는 solid creation, solid modification, line, curve, like there 그 reasonable하게 그룹이 돼 있거든요. 그래스호퍼도 탭을 딱 보면 이렇게 대충 이름 보고 그러면 아 여기 뭐가 뭐 있구나 저기 뭐가 뭐 있구나 이런 거 알아요. 솔직히 제가 그래스호퍼를 써봤지만 어디 뭐가 있는지 다 모르거든요. 그냥 뭐 커브를 어떻게 해야 되면 커브 탭 가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알고 뭐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봐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돌아가면서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스호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한 1주나 2주 정도 그래스호퍼를 그냥 뚫어져야 쳐다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강의도 긴 거 말고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들 그런 거 몇 개 보시고 뭐 한 2시간 안에 다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1시간 안에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그러고 나서 솔직히 막 시작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면 저도 걱정이 되는 게 그 설명을 하는데 느려질 수도 있고 확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당장 저만 해도 회사 일을 하면서 그래서걸 가끔씩 쓰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예제도 있고 막 당장 하려면 지금도만 2개, 3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이 되시는 분들이 매주 뭐 한 20분이든 30분이든 자기가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서 예를 들어 어
컴플리트 하는 걸 설명을 해도 되죠. 컴플리트 하는 걸 설명하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으면 질문을 따라가 보면 다른 방법도 나올 수 있고 질문이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사람들이 써본 거를 그걸 만든 사람이랑 같이 그냥 얘기해보는 정도로만 해도 그래스오퍼는 충분히 많은 그 경험이잖아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이직을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그냥 정말 라이노 명령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 라인은 라인이고 커브는 커브고 뭐 솔리드는 솔리드고 뭐 분리는 분리이고 이런 거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한 주나 2주 뒤에서는 다른 분들이 설명하는 걸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념적으로 뭐 트리나 리스트 막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헷갈릴 텐데 그거는 솔직히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스호퍼를 사용해보긴 했는데, 보통 필요할 때 그냥, 어, 그러니까 데피니션 같은 게 많이 공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읽을 줄만 알면 사실 필요한데 갖다 쓰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저도 이해를 완전히 못하고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리스트도 좀 헷갈리고 막 그 뭐 그래프트 이런 것도 좀 헷갈리고 그런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피니션을 만들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보고 거기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자기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터디가 뭐 어쨌든 몇 분 그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어 지금 파이썬 스터디는 저희가 매주 한 장씩 공부해 와서 그거를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하고 뭐 동주님이나 동진님이 활용하시는 예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약간 스터디 방향을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뭐 공부해오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지금 점점 약간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제 공부나 일 때문에 바빠지니까 이게 많이 공부를 못 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진도가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아까 동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어떤 뭐 이렇게 그 스터디를 그날 이끌어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바로 거기 그때 이 스터디 시간에 같이 따라하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고 여기서 질의응답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서로 너무 시간적으로 힘들다면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담도 조금 덜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근데 그러면 스터디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시간이. 그러면 좀 이제 좀 짧게 뭐 그러니까 급하지 않게 가는 거죠. 길게 보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이게 이해가 되면 어느 순간 이제 흐름을 이해돼서 이제 다 이거를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진도가 더 빨리 나갈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든 두 방법을 하든 결론적으로 끝나는 시간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언제 끝날지 이해를 했을 때. 근데 아마 이 방향으로 가면은 처음엔 좀 느려도 나중에는 더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 서로 생각도 하고요. 왜냐면 한 명이 계속 이끄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게 정립이 안 되고 끝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이제 다들 이제 시험 기간도 되시고 그쵸. 다들 바빠지시니까 한가한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어, 아니, 너무 근데 네. 죄송한데. 처음 한 2, 3주 네. 정도는 3주까지 되는 한 2주 정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그 좀 분량을 많이 맡아서 음, 지금 같은 수요일 미팅 시간 말고 다른 데 시간을 잡아서 1시간 넘게 막 2시간, 3시간이라도 원하시고 만약에 시간 다들 되시면은 그때 제가 따로 좀 더 해드릴 의향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다들 괜찮으시면, 시간이 나시면. 그래서 빠르게, 아까 동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베이직 다 떼버리고, 이제 각자 공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지면은, 그때부터는, 뭐, 많이 나온 방향을 어떻게든 하든 간에, 일단은 저는 처음에 한 베이직까지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좀. 원하시면. 너무 좋죠. 왜냐면은 베이직을 한번 깊게 잡고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대신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고생하시. 그러면 따로 시간을 잡기에는 애매할 것 같기도 하니까 아니면은 이 시간을 조금 몇 주 정도는 그냥 베이직으로 갈까요? 동주님이 이끌어서. 그러기에는 좀 그게 시간 분배도 힘들 것 같고, 힘들까요? 좀 그럼 아예 오래되지 날을 않을까. 잡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날을 잡고 그 시간에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좀 기초로. 네. 어차피 뭐 녹화돼서 올라가기도 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나중에 캐치업 하셔도 되니까. 네. 그러면 투표를 한번 올릴까요? 날짜를? 혹시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시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 2주 하신다고 하신다면 한 주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 주에 빠르게 하려면 1회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해서 음, 2회는 2시. 해야지 이제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들 그만큼 시간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다들 한가하신 게 아니니까. 아니면 아니면 그냥 각자를 믿어보고 한번 또 분량을 정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그게 제일 낫려나요? 시간을 정하기가 또, 사실 아니, 그러니까 각자의 자신을 믿고 있어서 좀 저희가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 오기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을 정하는 게 생각보다 2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제,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괜히 준비하신 동주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 수고를 사람들이 같이 호응해준 사람들이 적어버리면 또 그것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또. 그러지 않기를 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잘, 일단 뭐 그럼 투표를 올려보고 가능한 사람이 꽤 있으면은 취지를 한번 실행해보고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저희끼리 한번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방식으로 해볼까요? 일단 근데 다들 바쁘시니까 그럼 일단 주 네, 1회 2시간으로 해서 한번 투표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보다 강의를 잘할 자신이 없지만 이제 이런 아, 강의가 그 다르죠, 그것도. 네. 참 좋은 자료가 많은데 그래도 뭐 저희는 저희만의 그런 장점이 있는 거니까요. 아까 동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액티브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워크샵 같은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투표는 제가 나중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안 그래도 근데, 그, 우리 스몰토크 때문에 투표 올렸었잖아요.
네.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주말 오전이긴 했는데, 일단 저희 6명, 이 6명 사실 투표했을 때 주말 오전이어서 그때 스몰 토크로 간 거긴 한데, 지금 그러면 이제 동영님이 참여가 힘드시니까, 저는, 네, 댓글로 그래도 사용하겠습니다, 계속. 사실 투표 올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주말 오전으로 나올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다들 일하시느라 평일은 솔직히 쉽진 않죠. 근데, 그, 아, 네. 네. 동현님 혹시 토요일 오전은, 전 토요일에 오직 괜찮아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혹시 토요일 오전은 어떠신가요, 다들? 일요일 오전 말고? 저는 회사 일정 때문에 항상 왔다 갔다 해서 어디든 네. 정해지면 갈 수 있는 만큼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 토요일에 항상 된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 대부분 약속이 다 토요일이라.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참석하고 불가능하다면 댓글로라도 참석을 할게요. 네. 정민님이랑 동주님은 토요일 오전 괜찮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이번 주는 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인스트럭터니까 계속 참여해야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래, 네네. 말씀하세요. 아, 네. 제가 원래 이번 주에 스몰 토크도 참여 못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정이 취소돼서 이번 주 주말에도 스몰 토크도 참여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토요일 오전이 한국 시간인 거죠? 네네. 금요일 저녁 되실 것 같아요, LA는. 금요일 저녁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전으로 제가 상세한 시간은 투표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네. 토요일 오전쯤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 네, 근데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네, 제가 2주 정도만 할 것 같아서 이번 주랑 다음 주만 그렇게 토요일 오전에 시간이 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렇게 따로 해드리는 거는. 네, 그래서 총 한 그래서 그거 4시간.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근데 그럼 지금 겹치나? 얘기한 토요일 오전은 스몰 토크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니요, 그쵸. 아니요. 지금은 스몰토. 어? 아니요? 아, 어, 그래서퍼였어요? 일요일이 저는, 스몰 토크고 그러면 아, 토요일이 그래스오퍼인가요? 아,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각자. 저, 그러면 지금, 네,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투표를 했다길래 그게 스몰토크 저도 그 투표 투표여서. 결과를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그냥 어차피 지금 시간 맞추는데 그 투표를 그냥 했었으니까 그걸로. 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했었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되면 저희 바꿔도 돼요. 네, 시간은. 아, 어차피, 네, 다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금 이 6명이 다 모일 수 있는 이 시간대랑 수요일 오전 8시 시간대랑 그리고 지금 일요일이라 했는데 토요일로 옮기면 되니까 음, 그 그래스호퍼 2시간 그거 내는 거는 그러면 지금 수요일 오전 8시랑 토요일 오전 중에 2시간이 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세요? 저는 지금 이 시간대가 가장 좋아요. 네, 다른 분들은 저도 어떠신가요? 사실 지금 시간대가 조금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네, 근데 저도요. 토요일보다는 수요일이 그러면 네, 2시간이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어차피, 예, 네, 예.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스터디가, 같아요. 네, 네네. 네, 스터디 시간이 이때니까 스터디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네, 하고,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계속 제가 네. 말 끊어주세요. 아니. 그냥 지금이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동주님 다음 주 수요일로 해도 될까요? 그래스오퍼 스터디를? 네, 그러면은 13일이랑 20일에 네, 제가 그렇게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거네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고 뭐 2시간까지 안 되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중간에 네. 나가셔도 네, 나중에 뭐 유튜브로 하셔도 되니까. 그러면 스몰 토크만 토요일 오전으로 시간을 바꾸는 걸로 하고 네. 네, 그 스몰 토크 시간은 지금 어차피 그것도 주말 오전으로 투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동영님처럼 다른 분들도 또 교회 가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토요일로 저희 마음대로 정하고 시간만 감사합니다. 네,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다 참여하는 게 좋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뭐 추가적으로 말해야 할 게 있을까요? 회의할 거나? 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주 네.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스몰 토크 시간 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